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어수선한 이제 분위기가 월요일부터 있어가지고 특히 그 3층 학생들 이동하는 부분은 상황이 어쩔 수는 없지만은 뭐 시험을 앞둔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공부하는 그 장소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제 그 학생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지금 가릴 입장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배려해 준 부분을 고맙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이 여러분 이제 실력을 합격하는데 대세를 지장을 주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나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에 잘 집중하시고 필요한 시기에는 또 시험 장소로 적당한 시기에 제일 좋은 시기에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하면 됩니다. 또 4, 5층에 그 복잡해진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 여러분 힘들 때 또 여러분이 이제 불안할 때 같이 그 에너지를 많이 모아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빈 자리보다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혼자 고립되는 게 제일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 다음에 K2반 학생들도 이렇게 자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그 독서실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을 목표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렇게 독서실로 바꾸겠다는 학원들이 되게 많이 이제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학생들을 이제 그 공부를 하게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뭐 이렇게 사건일까요? 그냥 처리해야 될 일들이 공무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은 시설을 이제 둘러보고 또 독서실로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실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충분히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1회차 모의고사 문제인데 어제 내드린 그 자료에서 이게 원전이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많이 내드렸죠. 많이가 아니라 어제 내드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제 내드린 자료는 그냥 이렇게 이런 기록형을 만드는 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찾아본다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힘들고 또 자료를 찾아본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밑줄 부분만 보십시오. 밑줄 부분만 보면은 오늘 다루게 될 기록형에 대한 사안이 여기 다 있죠. 보면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도 했고 또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그 다음 수용 재결에 대한 언더라인도 있고 그러자 지역균형 개발법 18조 19조에 대해서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은 기각되고 그 다음 또 언더라인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다 보니까 16조 1항 4호 18조 1항 19조에 대해서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은 각하되고 이런 부분이죠. 각하됐다 이런 얘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일 거고 기각되었다 이런 얘기는 판사가 볼 때는 합헌이구나 이런 판단일 겁니다. 그 다음 심판 대상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줄침 부분은 안 보겠습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가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은 골프장 같은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까지도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또 줄침 부분을 보십시오.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16조 1항 4호 시행자 부분 이건 독차적으로 의미가 없고 19조 1항 수용 권한 부여 조항과 관련해서 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판 대상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위헌 없는 심판이나 68조 2항의 경우에는 심판 대상 특정에 실패하게 되면 논점이 다 망가뜨려져 버려요.
이게 심판 대상이 16조 뭐 이렇게 17조 잘못해서 시행령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그건 또 논의가 또 달라지겠죠. 논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늘 답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미스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은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잘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이 났더라도 뭐 오답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오답입니다. 근데 학생 수준이나 시험 문제 논리성 약간은 또 내지는 논리의 결함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전은 판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은 정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 한번 보십시오. 주문. 이게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여러분 미스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 결정여주 부분인데 헌법 23조 3항 위반이다. 공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을 주었다. 이 부분입니다. 판례 원전 제목 보시고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십시오. 재산권은 작년에 사례형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죠. 기록형이 나올까 이 부분은 이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기록형 문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문제는 최근에 본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보고 또 제가 내서 여러분이 써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겠습니다. 의뢰인 허성태를 위하여 이런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을 보십시오. 소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 제소 기간 이것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대상 적격이다, 피고 적격이다 쓰면 큰일 나죠. 그런 답안이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마번에 보니까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 최종일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니까 행정소송법으로 갈지 토지보상법으로 갈지 이 부분에 이제 갈림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위헌소송 관련해서는 재판은 전제성 청구기간만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건 중에는 주어진 요건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작성 요령 주의사항인데 그거는 4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여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에 학생들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여시고 이하 지역개발법으로 용어를 쓰겠다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쓰는 거예요. 시간만. 이미 문제 전제가 지역개발법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고 토지보상법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하 뭐 토지보상법을 한다 이런 말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쓰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경어를 할 것 이런 부분인데 이걸 또 반말을 쓰는 학생이 아직도 있습니다. 2사람이 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판사에게 변호사가 보내는 이 서류가 소창인데 판사한테 반말한다. 뭐라고 한다. 뭐인 듯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는 꼭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양식인데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일정 수 학생이 계속 납니다. 피고 이렇게 칸에 보면은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모양 그대로 하세요. 모양 그대로. 모양 그대로 소창 모양 그대로 쓰세요. 오늘 내드린 제가 정리한 답안을 한번 보십시오. 1번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피고 쓰면 되는 겁니다. 피고 쓰면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거는 학생들이 피고를 특정하는데 오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요 모양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1번, 2번 이렇게 붙이지 말고. 예컨대 청구 취지 이렇게 하면은 청구 취지라는 제목을 이렇게 크게 쓰고 그 다음 안에 청구 취지 이렇게 쓰세요. 3번 이렇게 붙이지 말고. 모양 그대로 만드세요. 모양 그대로.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깔끔해 보여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런 모양이 있죠. 이 모양대로 칸을 메워가세요. 이 모양대로.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 붙이지 마시고 붙이게 되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뭐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지저분하면은 뭔가는 좀 채점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기분이 욱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관식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채점하시는 분이.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법률 상담 일지를 보십시오. 다 잘 읽었겠지만은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고, 이런 상담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안에 이제 오류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명은 오른쪽 5번만 드리겠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의뢰인은 양식장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신동이 마을을 지키고 싶다. 이를 위해 소송으로 수용재결 다투고 싶다.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수용재결. 그 다음 남의 군수가 주식에서 보물섬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부분도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렇죠? 지정하고, 그 다음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 그러니까 세 개네요. 그렇죠?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처분,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대한 처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를 특정하는 부분은 처분서 보면 되니까요. 그건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에 실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다 잘 썼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 취지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피고 남의 군수가 이렇게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세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몰아서. 어떤 경우를 보면은 가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쓰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니까 가나 이렇게 한 다음에 각 무효임을 확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타가 났지만은 뭐 여러분 뭐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별도로 해가지고 수용재결을 취소를 한다. 이런 판결을 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부분에 뭐 여러분 오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회의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회의록. 회의록 부분인데 회의록도 여러분들이 잘 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뭐 특별한 부분이다 이거보다는 회의록에 등장한 말 중에 어떤 말을 우리가 본안에 포섭할 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 특별한 부분이 없고 나 변호사도 여러분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목차를 고시처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시처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시는 형식이에요. 형식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정처분이 고시에 실렸을 뿐이에요. 근데 목차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처분 이런 용어로 쓰던데 용어 정확성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의외로 그런 학생이 조금 있어요. 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실시계획 승인 고시처분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승인 처분이고 그걸 고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용을 알릴 뿐이죠. 그건 처분의 형식이지 그건 처분 자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 수용재결 처분 이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박 변호사, 나 변호사 설명드리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제소기간 걸리니까. 나 변호사 보십시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대한 지금 오류를 얘기하고 있죠. 토지 소유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미스를 범하는 부분이 이 처분의 위법성 보란 부분이에요. 적법성 부분은 어느 정도 씁니다. 어느 정도 쓰는데 오늘 원고 적격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원고 적격은.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원고 적격은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고, 또 뭐 피고 적격이다, 대상 적격이다, 제소 기간이다 이걸 어떤 서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틀이 없어요. 이 틀이. 본안에 대한 틀이. 이게 없으니까 막 중문한방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내드린 자료에 이걸 붙여서 내드릴 겁니다. 꼭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절차자가 있는가 실체하자가 있는가. 상담 일지나 회의록을 보면 파악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어 구조입니다. 논리어 구조이고 오늘 답안을 보니까 절차자를 쓴 학생인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왜 쓰면 안 되는가 하면은 절차자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가 하면은 사안이 주어질 때만 쓰세요. 통지를 하지 않았다.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사안이 주어질 때만 하세요. 주어질 때만. 주어지면 그때는 행정절차법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부속법령이 있으면 부속법령을 봐서 행정절차법 일반법이니까 특별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오늘 문제에서는
절차하자다 이런 부분이 상담일치나 해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쓰시면 안 돼요. 1번 쓰시면 안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이게 초안입니다. 초안. 그래서 실체하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기속인가 재량인가 이 판단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판단의 요소를 합니다. 대신에 많이 해주면 안 돼요. 많이 해줘. 그래서 만약에 기속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오인이 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기속으로 판단하면서 재량 일탈 남용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 다음 재량이다 이렇게 하면은 재량을 하는데 법을 위반했는가 아니면은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가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성문법 위반했는가 불문법 위반했는가요.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되는가 위법이 뭐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게 위법이죠. 그 법을 어긴다 이런 얘기 안에는 성문법 위반한 법 위반도 있고 불문법 위반한 법 위반도 있죠. 그 불문법이 행정법 일반 원칙이니까. 그런데 기속행위로 하게 되면은 성문법 위반했는가 이것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문법 위반은 재량의 일탈 남용 법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논리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논리 그대로. 근데 이 논리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내지는 메모를 할 때 이렇게 미리 각을 잡아두세요. 각을 잡아두시고 나 변호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대한 얘기죠.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이게 기속이든 재량이든 어느 쪽을 판단하든 크게 대가가 없어요. 보면은 신청서를 보다가 근거법령상 토지 소유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칠판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판단은 기속으로 해도 법을 위반했구나. 재량으로 해도 법을 위반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속 재량의 판단이 미스가 하더라도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사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잘 했습니다. 다 잘 했고 그 다음 나를 보십시오. 박 변호사 그 밑에 실시계획 승인 어떤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실시계획 승인 인가처분이죠. 인가처분 그렇죠? 인가처분인데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비교 교량을 하자. 그 다음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례원칙 그렇죠? 비례원칙. 아 적필상 써야 되겠구나. 박 변호사 수용을 정당화할 만한 공공필요성이 있는가? 목차는 공공필요성은 잡지 마시고 공공필요성이 뭐겠어요? 공익이죠. 공익. 그러니까 법익균 형성에서 공익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적필상 쓰면서.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보니까 비례원칙 이 부분을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여기 안에 법 위반 여기에 비례원칙 위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 변호사 뭐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박 변호사, 나 변호사 뭐 읽기는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었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고 적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은 원고 적격이란 주제가 주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 각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별표를 보면은 논리적 배열이 미흡하고 사안포섭이 미흡하고 대부분입니다. 그냥 썼을 뿐이에요. 썼을 뿐이고 기본 개념 확립이 약합니다. 자, 이거는 그 기본 개념 확립에만 그 부분을 보십시오. 원고 적격은 개인적 공권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개인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고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행정소송법 용어로 하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정리한 부분을 보십시오. 개인적 공권이 그럼 성립하자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사안포섭 도구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논리가 나무너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 권리가 성립하자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권리는 뭡니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내가 여러분 내일 저녁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 밥을 안 사줍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씩 웃으면서 오늘은 바빠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끝인 겁니다. 소송으로서 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아닌 겁니다. 법적 분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임의법규도 있지만 대부분 강행법규겠죠. 그 법이 사익보호성 돼야 돼요.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원고예요. 이게 원고. 이게 원고 자격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목차 이렇게 들어가세요. 목차 이렇게. 원고 적격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은 양갈 1번 법률상 이거 음이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효소송도 있고 취소소송도 같이 있으니까 행정소송법 12조도 언급하고 35조도 언급하고 그 양 조문에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법률상 이익 의미죠. 그 법률상 이익 의미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란 당해 처벌한 근거법률 관련 법규에 보호되는 개별적, 지처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 말을 쓰면서도 이 말을 활용을 못해요. 이 말을. 여기서 말하는 근거법률이랑 관련 법규가 뭐겠습니까? 위에 개인적 공권은 성립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에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호되는 개별적, 지처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게 바로 사익보호성이에요. 사익보호성. 법이 있고 그 법이 순전히 공익을 위한 목적만 있다 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반사적 이익 이렇게 부르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고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사익보호성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공익만 보호하기 위한 법은 거의 없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은 근거법규, 관련 법규인데 관련 법규까지 찾자면 복잡해지니까 근거법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을 포섭할 때 근거법규가 몇 조이다. 이런 부분에는 언급이 없으면 원고 적격에 대한 특정을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 답안이 지금 법률상 이익 의미에 대한 판례 요거는 언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해요. 약하니까 관련 법도 안 찾고 그 다음 그 법이 사익을 보호하는지 거기다 언급도 안 찾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건의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고급스러운 답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되면은 행정소송법 조문을 언급한다. 법률상 이익 의미에 대한 판례를 언급한다. 이건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자 2번에 보십시오. 이렇게 처분이 세 개니까 별도로 분류하세요. 분류를. 이것도 막 엉켜 쓰지 마시고 일단 목차 잘 기억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 목차들을 쓰세요. 법률상 이익 의미, 행정소송을 언급하고 그 다음 2번에 개발사업자 지정처분, 승인처분입니다. 이거는 제목 이렇게 같이 붙여요. 제3자 원고 적격 이렇게 붙이세요. 인인소송이 이건 아니죠. 인인소송. 이웃간에 하는 소송이고. 이거는 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주식회사 보물섬이니까. 사업 승인 계획도 보물섬에 대한 한 거니까 인인소송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제3자에 대한 원고 적격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을 찾아야 됩니다. 근거 법률. 관련 법률까지는 욕심낼 필요 전혀 없어요. 근거 법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하고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은 처분문서에 있겠죠. 처분문서 한번 보세요. 처분문서. 뒤로 기록을 뒤져봅니다. 주어지는 법령을 참조해서는 조문을 찾기 힘드니까 자 봅니다. 쭉 보니까 부동산 목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보니까 개발 촉진기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렇게 돼 있죠. 지정고시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6조 시행령 20조 21조 이게 처분에 대한 법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의 요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았어요. 강행법규가 있는가 이걸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계획도 처분문서로 보겠습니다. 승인계획에 대한 처분문서. 쭉 넘겨보니까 승인고시가 있네요. 그렇죠. 승인고시가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봅니다. 뒤로 쭉 넘겨보니까 승인고시가 있죠. 이것도 지역균형개발법 17조 1항 시행령 22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법이 있고 이 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승인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합니까? 이런 부분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자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런 법들은 다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참고 자료로 가서 관련 법령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부분에 1조 목적이 있습니다. 1조 목적. 보니까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인데 법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제목들을 보십시오. 16조로 가보십시오. 16조. 관련 법들이니까 16조. 이게 사업시행자를 특정하는 부분이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 다음 17조 실시계획의 승인. 19조 가보십시오. 토지의 소유에 대한 근거 조문들 이런 것들이 함부로 진행이 되면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니까 수용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사업 시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근거 법률을 찾아야 됩니다. 근거 법률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근거 법률들이 토지 소유자 소유권 즉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목적이 있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상 이익의 요건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관련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답안에. 그래 오늘 대부분 답안은 이렇게 관련 법률을 특정하는 학생은 되게 드물고 그 다음 일단 법률상 이익 의미에 대해서 목차로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은 또 드물고 이 소차가 뭔지는 판사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연해야 돼요. 정연. 그 목차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수용자에게는 처분은 직접 상대방이니까 이건 당연히 원고 적격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소기간 부분입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법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 법전에 주어지니까요. 오늘 참고 법명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 한번 보십시오. 문제. 앞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끌어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 작성 요령 주의사항 보십시오. 기록 중에 작성 요령 주의사항 부분을 보세요. 4번에 지역개발법 이 부분은 참고 관련 법령이 주어졌고 토지보상법 이 부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법전에 있고 우리 법전의 제소기간이 행정소송법하고 조금 다르죠.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니까 카운트하면은 2020년 2월 11일이죠. 이렇게 31일, 30일 쳐내면.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90일로 이렇게 미스를 많이 했는데 이건 결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 가면은 실수할 부분은 아니니까 이건 염려하지 마시고 원고 적격을 특정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처분의 위법을 보십시오. 처분의 위법은 이렇게 처분별로 목차를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뭉뚱그려 이제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청구 취지에서 처분을 세 가지로 특정한 다음에 이걸 다 뭉쳐 써버린다?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쓰시고 가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입니다. 법을 위반했죠. 이런 사안은 이제 보이니까 이건 아무도 여러분이 실수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정연하게 난리했는가 난리하지 않았는가 이게 관건이고 이번에 무효인 하자 이거 법을 위반했으니까 중대하고 명백하죠. 그렇죠? 목차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잡아버리세요. 하자 정도 이렇게 잡지 마시고 무효인 하자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왔을 때는 이 하자를 무효라고 변호사가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승인처분도 보십시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니까 승인처분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번에 승인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까 비례원칙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적필상에 공익을 많이 활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이걸 쓴 학생들도 한 20% 되던데 형량하자, 형량명령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쓰면 안 돼요. 형량하자다, 형량명령이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때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 부분은 자 칠판을 보시면 비례원칙은 재량행위 안에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했는가가 비례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재량은 잘 들어보십시오. 자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들으면은 재량은 요건 효과 규정이죠. 그렇죠? 요건 효과.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은 효과로서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재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을 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계획재량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형량 명령이다, 형량하자다 이 부분 계획재량인데, 이거는 요건 효과 규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국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거예요. 목적과 수단 규정이에요. 목적과 수단 규정. 국토 균형 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 수단으로서 뭐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면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어디에도 요건 효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량은 효과에 나오는 거죠. 효과에. 요건 효과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리뭉실한 규정이에요. 근데 두리뭉실한데 왜 형량하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계획재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재량은 요건 효과 이렇게 해서 요게 재량에 대한 통제가 되는 거죠. 효과 부분에. 예컨대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은 재량이란 부분이 1년 이내에서 진행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런 규정은 예컨대 국토 균형 있는 균형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니까 재량에 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한 재량이에요. 완벽한 재량.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제한된 재량이죠. 1년 이내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하여,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통제받는 재량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학자들이 판례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계획재량이에요. 계획재량. 그래서 형량을 꼭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량을 꼭 해라. 형량 꼭 해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법익균형을 꼭 판단해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만 등장하는 것이고, 이건 사업 승인 계획이니까 이건 국토를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에게 골프장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형량하자다 이런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나오게 되면 미스가 이제 대단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또 무효인 하자 이렇게 되니까 비례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이것도 법이죠. 법. 그렇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중대 명백한 하자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용재결 법원입니다. 수용재결 법원인데 별표에 있듯이 하자 승계 논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자 승계 논의는 취소 정도 하자가 승계되는가 이런 얘기죠. 제소 기간은 지났는데 그 논의고, 이거는 무효인 하자는 당연히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승계 논의를 하면 안 돼. 무효는 당연히 언제까지 무효이고 누구든지 무효이고 이렇게 되니까 무효의 근거에서 수용 절차로 갔으니까 이것도 위법하다. 그 위법 정도는 뭐 취소 정도는 무조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별표 부분 주의해야 되고, 이런 미스보다 결정적 미스는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차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청구 취지 부분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뭐 틀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또 기록을 보겠습니다. 기록 보겠습니다. 기록에 상담 일지를 보겠습니다. 내부 회의록. 내부 회의록 2번을 보겠습니다. 내부 회의록 2. 이것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수월하니까요. 청구 취지에 미스가 나오면은 뭐 결정적이죠. 나 변호사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박 변호사 등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박 변호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은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줄에 심판 대상 조항 청구 취지 정확하게 잘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망식으로 주장하여도 현재는 한정의 수용 판단을 해오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한 한 특정하자. 그럼 특정하자면은 특정 기준은 청구 취지 청구 의뢰인의 주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 봅니다. 나 변호사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특정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박 변호사 의뢰인의 주장 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연이다.
또 하나, 공익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까지도 민간기업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 결국 뭡니까? 민간기업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 더구나 공익성이 약한 사업에.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이고, 그 다음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 이렇게 돼 있고,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고,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밝히고 헌법상 근거를 모두 찾고 위헌에 이르는 사유가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조금 다양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답안들이 실수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했는데 대부분한 답안 중에 괜찮게 이렇게 실수한 게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실수가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괜찮게 한 실수는 청구 취지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처분서를 보겠습니다. 처분서. 아까 우리가 봤었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근거법률이 지역균형개발법 16조니까 시행령은 쓰면 안 되죠. 그렇죠? 68조 2항이니까. 그건 16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치계획 승인고시를 보니까 이거는 17조 1항이 있고, 17조 1항이 있고, 그 다음 수용재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부분. 수용재결서. 여기는 보니까 특별한 근거법이 없으니까 수용재결 부분은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수용재결 부분까지 해서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봅니다. 그 16조 보겠습니다. 16조. 16조 시행자 이렇게 돼 있고, 1호, 2호, 3호는 아니고 4호가 되겠네요. 그렇죠? 1호부터 3호까지 외여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16조 1항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봅니다. 17조 1항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청구 취지에 포함되게 되면 대통령령 이렇게 돼가니까 포괄이행 금지 원칙, 법률의 원칙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청구 취지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고, 18조 제목이 있고, 그 다음 19조를 보십시오. 제목이 토지 수용 등 이렇게 돼 있네요. 토지 수용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행자는 지구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뢰인의 주장이 없다면 이 세 가지 조문이 당해 사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없으면 그냥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부분도 불만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에요. 수용을 하는 부분도 불만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조문이 다 언급이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저 회의록을 보니까 특정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을 12.3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민간기업에 공익성이 낮은 기업에까지 수용권을 주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19조를 보십시오. 19조를 보니까 수용 권한을 주는 부분은 19조 1항입니다. 19조 1항. 시행자는 지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9조 1항이고, 이 시행자가 민간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 민간만 특정해야 됩니다. 민간만. 그럼 16조로 가보세요. 사업 시행자. 16조를 와보십시오. 16조의 시행자 이렇게 돼 있죠. 시행자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을 보십시오. 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지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이렇게 되니까 1, 2호, 3호는 뭡니까? 1, 2, 3호는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거 빼면은 뭡니까? 이거 빼면은 이게 바로 민간사업자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예요. 공무수탁사인들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19조 이제 청구 취지를 보십시오. 수용 근거에 대한 19조 1항 시행자 부분은 시행자는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4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4호 부분입니다. 4호 부분. 이게 바로 민간 수용자죠. 민간업자죠. 이 부분만 헌법 위반된다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문을 찾으면서 민간개발업자 이런 부분을 찾은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시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이 부분은 이렇게 특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재판 전제성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다만 재판 전제성 쓸 때는 여기 있는 목차를 꼭
꼭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순서대로. 뭐 일반론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일반론. 기출문제는 일반론 이렇게 쓰는데 그거 쓰면 안 돼요. 법적 용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사용 주의해야 됩니다. 판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판례. 판례 이렇게 하면 헌재 판례인지 대법원 판례인지 아니면 법원이니까 2심의 판례인지 다른 동열의 다른 법원에서 내린 판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이렇게 써야 돼요. 판례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목차를 뭐 판례 이렇게 잡는 학생도 있던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법용어를 써야 돼요. 법용어를. 그래야 판사들이 알아먹죠. 그 재판은 전 쓸 때는 1번에 재판은 전제성의 사건의 경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목차 없이 재판은 전제성 쓸 때도 이 목차를 전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목차를 전제로. 잘 쓰고 있고요. 청구기간 어렵지 않고. 자, 내려가 봅니다. 심판대 성정 위헌성인데 나중에 암기장 꼭 보십시오. 헌법 23조 3항을 위반했다. 수용이니까 23조 3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23조 3항 조문을 찾아보세요. 헌법 조문 열어보세요. 수용이 불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용의 요건을 갖췄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23조 3항 요건은 뭡니까? 공익성 필요가 있는가? 정당한 보상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전제로 주어진 것이 보상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정당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이 왜 공익성이 없는 골프장 사업에 수용권을 주는가 이렇게 되니까 공공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조 3항 요건 중에 요건은 세 가지죠. 공공필요, 정당한 보상, 법률로. 뭐 토지 수용법은 법률이고 보상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교재로 돌아옵니다. 내드린 자료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십시오. 재산권 건드린 거죠. 재산을 건드린 거죠. 수용해 갔으니까. 그렇죠. 23조 1항에 재산은 보장이 되는데 사망으로 공용 침해해버리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산권 침해, 나번에 과잉금지 원칙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3조 3항을 위반했는가? 37조 2항을 위반했는가? 그 다음 왜 우리만 괴롭혀? 왜 우리만 괴롭혀? 이게 바로 평등권이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 판단이 미스하니까 법률의 원칙, 뭐 포괄인 금지 원칙 또는 뭐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등등의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건 조금 오바죠. 수용 부분에 대해서 나 불만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사 가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논의의 대상을 삼는 것은 논점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시도보다는 나은데 시도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평을 마치도록 하고 강평을 들을 때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펴두고 내가 어떤 부분에 미스가 났는가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절대로 미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몇 번 이렇게 쓰더라도 동일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 쓰는 것은 손훈련이죠. 손훈련 계속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원고 적격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한 부분 피고 적격이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대상이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강의한 부분이고 여러분 보는 교재 안에 무기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나오면 이 분량으로 이렇게 피고가 나오면 이렇게 본안이 나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리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연히 읽어버리고 닥쳐서 내가 이런 말을 쓰겠다 이렇게 되면은 답안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또 보시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든 문제 이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자꾸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오류에 대한 인식 없이 암기를 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 암기 원전이 기출 해설집인데 그냥 전문가 솜씨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처를 잘 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잡아드리니까 그 잡아드린 부분을 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